가전이라는 거는 가짜 전기라는 뜻이에요. 가짜 전기. 전기가 뭐야? 여진아, 전기가 뭐지? 몰라요. 전기가 뭐야? 어떤 인물이 태어나서 혹은 업적을 달성할 때 혹은 죽을 때까지를 나타내는 게 전기예요. 근데 이거 가짜 전기라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대상은 전기의 대상은 실존 인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무엇이다 그러면 사물을 의인화한 거다. 여러분 사물을 의인화했다는 거는 우의적이다 라고 해요. 우의적으로 어떤 현상을 비판하고 싶거나 어떤 대상을 비판하고 싶을 때 이런 표현을 써요.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랑 국순전을 읽어보고 지금 뒤에 나오는 요약 정리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가전은요 작가가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이걸 썼을 거 아니야. 근데 자기가 내가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하면 뭔가 사실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전한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작가의 생각을 대변을 하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죽이러 오는 사람 말고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요. 이해됐죠? 그래서 실제 역사인 것처럼 표현을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국순의 자, 여러분 자는 별명 같은 거. 다른 이름을 이야기해요. 자는 자후인데요. 국순은 술이에요. 그의 선조가 여러분 선조부터 얘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가전체 문학 같은 경우에는 가족 상황 먼저 얘기해. 얘네들 가계도 보통 먼저 알려줘요. 이게 가전체 문학의 특징이에요. 서두에서는 국순이 과거에 그 가족사가 어떤 상태였는지까지 전부 다 소개를 해주는 부분이 나타나요. 알았죠? 농서 지역의 출신인데 여러분 국순의 90대 조상인 모는 후직을 도와서 많은 사람을 밥을 먹도록 한 공로가 있대. 자 여기서 후직이 누구죠 여러분? 중국 신화에 나오는 임금이어서 백성들에게 농사를 가르쳤다. 자 근데 국순의 90대 조상이 뭐라는 것을 통해서 술 뭘로 만들었다는 거 알 수 있어. 곡식으로 만들었구나. 이거 다 연결되는 거야. 술이 뭘로 만들었다 여러분? 곡식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시경에서 우리에게 밀과 보리를 주었구나라고 한 구절은 이러한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국순의 조상은 백성들을 도우는 데서부터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모는 처음에 숨어 벼슬하지 않고 나는 반드시 농사를 지어 먹고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골에 살았고요. 뒷날 임금이 모의 소문을 듣고 조서를 내려 안거를 보내서 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지방에 명령을 내려 모가 가는 곳마다 후하게 예물을 보내도록 하고요.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모의 집을 방문하도록 했어. 그러자 모든 사람이 귀천을 가지 않고 친분을 맺었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보리를 먹기 시작했다. 근데 여기에서는 술 마셨다라는 의미로 본다는 건데 네, 술을 마시기 시작했대.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감추고 사람들과 뒤섞여 살았고요. 이에 훈훈한 기운이 사람들에게 점점 스며들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넓어지고 온전해지며 아름다움이 있어서 처음에 사람들이 술을 먹고 나서는 여러분 마음이 온전해지고 막 어떤 그 평안해지는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자 모는 기뻐하면서 나를 완성하는 것은 벗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정말 옳구나라고 했습니다. 점점 모의 맑은 덕이 알려지면서 임금의 모의 마을에 정문을 세워주었고 그 뒤에 모는 임금을 따라 환구에서 제사를 지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처음에는 술이 잘 쓰이지 않았어. 보리로 만든 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리로 만든 술. 우리가 얘기하는 쌀로 만든 술 말고요 여러분. 보리로 만든 술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술을 잘 사용하지 않다가 점차 사용이 확대된 걸 많이 만들고 마시기 시작해서 좋은 점이 있죠. 결국에는 어디까지 여러분? 국가에서 지내는 제사에 술을 올리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은 그 공으로 모를
중산으로 책봉하고 시급 1만 호와 식실봉 5천 호를 내려줬으며 국시라는 성, 드디어 여러분 국이라는 성이 생겼습니다. 모의 5세손은 성왕을 도와 국가에 충성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아 태평성대를 이룩했지만 가강이 즉위한 뒤에 모의 5세손을 홀대에서 벼슬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금주법 같은 것들이 실행이 됐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결과 모의 5세손의 후손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없어졌고 모두 민간에 숨어 살게 됐다.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여러분 사람들이 그 국가에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가뭄이 오면 여러분 술을 금지법을 만들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놔두지는 못하고 사람들이 집에서 조금씩 해먹기만 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량 지금부터 국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 국순의 윗부분 선대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쵸? 순이 제주와 여러분 이 부분 제주와 도량이 크고 넓으며 넓기가 만경창파와 같아 직접 제시죠.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맑게 하려고 해도 맑아지지 않고 흔들어도 흔들어지지 않았다. 자, 모랑은 차이점이요. 모는 탁수야, 탁주. 모는 탁주라니까 보리로 만든 그러니까 막걸리 같은 거. 근데 수는 무슨 주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더 맑게 하려고 해도 맑아지지 않고 흔들어도 흐려지지 않았다는 건. 비싼 술, 청주. 청주야, 청주. 독하고 비싼 술이에요. 청주는 더 독한 거 알죠? 도수가 더 높아요. 증류주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맑은 술. 그러니까 매우 술이 맑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풍류적인 성격은 한 시대를 기울게 했고 사람들의 기운을 매우 더해 주었어. 순이 석법사에게서 나아가서 하루 종일 담론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참석한 사람들 모두 졸도하게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담론하고 할 때 술을 마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어 여러분? 술을 마셔서 정신을 흐트러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니 사람들이 순을 국처사라고 했네요. 공경대부 신선방자로부터 머슴, 목동, 오랑캐, 외국인까지 순의 향기와 이름을 마신 사람 모두 순을 사모하게 됐어. 왜냐면 여러분 탁주만 마시다가 청주 마시니까 얼마나 맑고 깨끗하고 향기로웠겠어요. 아 여러분 안동소주 먹어보셨어요? 고3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안동소주 대따 비싸거든요. 2병에 8만원이래요. 8만원, 9만원 비싼 거는 10몇만원씩 하는데 진짜 맛있어요. 향기가 어마어마해요. 도수도 엄청 높거든요. 사람들은 매번 성대하게 모일 때마다 순이 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두 그 집에서 국초자가 없으면 즐겁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술이 없으면 즐거워하지 않았다는데 사람들이 순을 사랑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태위, 재상, 산도가 물건을 감식하는 능력이 있었는데요. 일찍이 순을 보고 어떤 늙은 할미가 이렇게 훌륭한 아이를 낳았는가. 천하의 사람들은 장차 잘못되게 할 사람 바로 이 아이가 틀림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매우 훌륭하고 성품도 좋은데 다른 사람들을 나쁘게 만들 것도 이해됐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만들 것도 이 술이다. 국순이다. 술로 인해서 폐해가 생길 것이다. 됐습니까? 이걸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 산도는 예언가죠. 공부해서 순을 불러서 청주종사로 임명했으나 위가 막히기 때문에 담당할 수 있는 것이 못됐습니다. 청주는 좋은 술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술. 그리하여 평원 도구로 벼슬을 지냈습니다. 좋지 않은 술로. 됐습니까 여러분? 좋지 않은 술로 벼슬을 고쳤습니다. 순이 오래 있다가 한탄하기를 내가 닷되의 쌀 때문에 허리를 굽혀 시골의 어린아이까지 향하지 않을 것이며 마땅히 술단지와 도마 사이에서 서서 담론할 것일 뿐이다. 조정에 나아가겠다 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한테만 먹히는 게 아니고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조정에까지 나아가겠다. 국가에 쓸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때 관상을 잘 보는 어떤 사람 예언가죠. 그대는 붉은 기운이 얼굴에 있으니 술 먹으면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반드시 귀하게 되어 천정록을 누릴 것이다. 마땅히 기다려 좋은 값에 팔라라고 했습니다. 진나라 후조 때 좋은 집 자식들이 주객 원해랑으로 임명했습니다. 당시 임금이 순의 사람됨을 남다르게 여겨서 장차 순을 크게 쓸 뜻이 있었죠. 그리해서 금으로 사발을 덮어 순을 선발해 광록 대부의 예빈경에 임명하고 작을 올려 공로 삼았습니다. 무릇 임금과 신하들이 회의를 할 때마다 임금이 반드시 순을 알고 그것을 짐작하도록 하였고요. 순이 나아가고 물러가고 응대하는 것이 조용히 뜻에 맞으니 임금이 순의 의견을 널리 수용하면서 경에 말하는 것은 모두 곧고 맑아 내 마음을 열어주고 풍부하게 해주는구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왕이 어떤 행사가 있거나 어떤 공론절에서 술을 먹으면서 그것을 즐겼다라는 뜻이에요. 순의 권력을 잡은 뒤 어진 사람과 사귀고 손님을 접대하고 늙은 사람에게 음식을 주었으며 귀신에게 제사 지내고 종묘에 제사 지낼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여기저기 다 쓰였다, 술이. 사람들이 사귈 때도 술 먹고 사귀었고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늙은 사람에게 음식을 주었다는 것은 무슨 술자리가 잔치 같은 거 있을 때 여러분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도 했었어요. 제사 같은 경우나 종묘에도 술이 쓰였다는 거. 여러분 이거를 사람으로 빗대면 쓰이는 곳이 많았다. 권력이 엄청나게 대단했다.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임금이 저녁에 영예를 베푸면서 순과 궁인들만 참석하게 하고 비록 가까운 신하도 참석하게 못하게 했고 이로부터 임금이 주사에 빠지고 정치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술로 인해서요. 술의 폐해. 그러자 순은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야, 자기가 이쁨 받으니까 자기는 권력 있죠. 그쵸? 그러니까 임금한테 격언을 하지 않았다. 충언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임금에게 충언을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예법을 아는 선비들이 순을 원수처럼 비했지만 임금이 매번 순을 보호했습니다. 순이 세금을 거두는 것도 좋아하고 재산을 모으는 데 힘썼습니다. 권세를 이용해서 횡포를 부렸죠. 당시 여론들이 순을 비천하다고 했으나 임금이 순에게 그대는 어떤 비롯이 있는가 라고 물으니 순은 옛날에 두의 자천에 심취하는 버릇이 있고 왕제는 말에 몰두하는 버릇이 있어요. 저는 돈에 몰두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너 뭐에 몰두하냐 임금이 말했더니 옛날 사람들이 열거하면서 예로 들면서 나는 돈에 몰두해. 임금이 크게 웃으면서 순을 더욱 마음에 두었습니다. 일찍이 순이 임금의 면전을 보고를 했는데 면전에서 순은 평소에 인내가 있었어요. 술 냄새가 나겠죠 당연히. 임금이 그것에게 순에게 그대는 나이가 많고 기운이 고갈되어 나의 쓰임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순은 관을 벗고 사죄하기를 제가 받은 관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임금을 속게 될까 두렵습니다. 바라건대 제가 관직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셔서 제가 만족한 상태에서 그만둘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했고요. 임금이 좌우신의 명령에서 순에 부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순은 집으로 돌아온 뒤에 갑자기 병이 생겨 그날 저녁에 죽었습니다. 자, 순은 아들은 없고요. 친척 동생인 청이 당나라 배술에서 관직에서 내공봉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자손이 중국에서 다시 번창.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술이 또 금주령이 생겨났다가 또 금주령이 풀려가지고 술이 풀리게 됐다. 유행하게 됐다. 사신 말이죠. 사신 작가의 생각을 대변하는 인물. 다음과 같이 논평합니다. 국시의 선조는 백성들에게 공이 있고 청룡결백을 자손들에게 남겼다. 예를 들어 창은 준하에서 아름다운 덕을 하늘에 이루겠으니 할아버지와 풍도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할아버지는 뭐예요? 뭐? 이해됐습니까? 뭐? 그러나 수는 발병에 지혜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일찍 금 그릇에 선거에 뽑혀 출단지와 도마에서 담론하면서도 임금에게 옳은 말을 해서 잘못을 바라잡고 잘못을 폐지하도록 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아첨만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았다. 결국에는 여러분 얘는 술의 폐해를 이야기하면서도 올바른 신하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 왕실이 혼란해지고 엎어져도 붙잡지 못해서 마침내 온천의 웃음거리, 왕실이 웃음거리가 되었다. 거원의 말이 정말 믿을만 하구나. 처음에 여러분 거원이 그
이 사람이 천하를 어지럽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 그 사람의 말이 정말로 믿을만하다. 결국에는 여러분 얘는 술의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다. 자, 여러분 324페이지 보시면요. 갈래 가전 성격이 경세적 세상을 깨우치려고 한다 됐습니까? 교훈적 풍자 비판에 우의적 돌려서 비판에 됐습니까? 임금에게 아부하는 간신배를 풍자하는 거야. 아까 말했지 올바른 신하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왜 너는 적절하게 임금님에게 올바른 얘기를 하지 않았어? 이런 뜻이잖아. 구성 수를 의인화해서 전기 형식을 서술하고요. 인물의 성격과 행동을 위주로 서술합니다. 인물의 일대기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서술하며 간신배가 횡행했던 당시 세태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태도가 나타난다. 작품 감상. 이 작품은 현존하는 가전체 문학의 효시 제일 처음 거다. 술을 의인화해서 술과 인간관계를 통해서 인간의 관계를 통해 신하와 임금의 관계에 대한 교훈을 비판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 술은 나름대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지나치게 마시면 인간을 향락에 빠지게 하는 등 폐해가 심하고 마찬가지로 밑줄 신하 역시 그 가지는 재능으로 임금을 보필하고 국세를 제대로 처리하면 나라에 평안을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국정을 어지럽히면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음을 경계한 거다. 됐습니까? 당시 창자 시기 의종이 술과 향락에 빠져서 정사를 게을리하고 아첨을 쓰는 간신들이 횡행한 점 때문에 고려임을 가려울 때 당시의 세태에 대한 풍자를 목적으로 창작됐다. 됐습니까? 여러분 술을 좀 멀리 하시고 간신배도 멀리 하세요. 됐습니까? 가전의 특징 밑에 사물이나 동물을 의인화해서 각의 생애, 업적 등을 기록한 거. 계세징인, 세상 사람들을 경계하고 인 사람들을 징벌하기 위해서다. 됐습니까 여러분? 교술문화 특징 사만천의 사기 열전의 형식을 번떠서 만들었고요. 사신의 평이 붙어있다는 특징.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사는 많이 사용했습니다. 밑줄 쳐야 되겠죠. 고사 인용 편결을 통해 교훈을 주고 강조하고 주제의식을 직접 노출했다. 특징을 알고 계실게요. 의, 창의성, 허구성이 가미되었다는 점에서 소설에 한 단계 접근했고요. 설화와 소설에 있는 교량적 구설을 합니다. 구실을 합니다. 한계는 허구에서 제한성이 따르고요. 인물의 치중한 일대기적 구성이며 사물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해서 독창성이 떨어집니다. 서술적 형상화가 미흡하고요. 관론론적 나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주제를 너무 직접적으로 노출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포즈 35분에 정리시는데 할 수 있을까? 30분에 치잖아요. 어? 30분에 진. 30분에 친다고? 네. 다음에 뒤에 수업 있니? 아니. 없으면 계속해. 포즈는 쉬워. 포즈는 쉬워요. 이 전의 내용이 북각선생 마을상식이 높이로 유명한 선비인데 밤중에 과부와 미래를 한 장면이 사람들에게 들킬 위기에 처해요. 때마침 범이 호랑이가 먹을 것을 구하려고 마을에 내려온 상태. 호질은 호랑이가 질타했다 이런 뜻이에요. 호랑이가 비판했어. 누구를 비판했겠어? 북각대사를 비판했겠죠. 북각선생. 북각선생 몹시 놀라 뺑소니를 쳐. 도망쳐. 남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두려워해서 다리를 들어서 여러분 가로치세요. 다리를 들어 목에 걸치고 귀신처럼 춤추고 귀신처럼 웃더니 가로 닫읍시다. 희화화 했습니다. 희화화. 희화화입니다. 희화화. 웃기게 표현한 거 희화화. 희화화를 통해서 풍자를 나타내주고 지가 떳떳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을 형상화합니다. 됐습니까? 이해되시죠? 대문을 나서자 줄담치다가 그만 들판에 구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여기까지도 희화화입니다. 우습게 표현해주고 있죠. 그 속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 계속해서 희화화하고 있네요. 지금 계속해서 밑줄 치고 희화화라고 써져 있죠. 구덩이에 기어 올라서 고개를 들고 바라봤더니 범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의 상황이죠. 범은 얼굴을 찌푸면 여러분 여기서 범은요 짐승이지만 누구를? 북각선생을 비판하는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짐승만 못하다 해요.
얼굴을 찌푸려 구역질하고 코를 막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 숨을 내쉬고는 선비는 구린내가 심하구나. 여러분 이거 중이법입니다. 실제로 똥에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구린내가 있고, 두 번째는 선비는 뒤가 구린 놈들이구나 이거는 입니다. 북각선생 머리를 줄고 세 번째는 무릎 꿇고 고개를 들고는 범이 덕이야말로 지극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하고 있어 지금? 겉으로 약간 샤바샤바 이거 뭐라고 하지? 아부? 아 미안해. 왜 울어? 아 왜 웃어? 아부. 여러분 얘 책 쓴 것들은 진짜 위대한 책들을 썼는데 아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비굴하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이야. 이해됐어 여러분? 위선적인 인물이야. 대인은 그 가죽무늬가 찰나. 여기 대인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호랑이 범이야 이거. 대인은 범이야. 변하는 것을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걸이를 배우며 사람은 그 자식의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하지요. 명성이 신령스러운 용과 나란히 지높아. 하나는 바람을 일으키고 하나는 구름을 일으키니 하계에 사는 이 천한 신하 누구? 자기 자신. 감히 그 아랫자리에 모시고자 합니다. 뭐야? 아첨하는 거야 아첨. 그러자 범은 가까이 오지 마라. 예전에 듣기로 유는 유라더니 선비 유자에 아첨 유자야. 언어 유희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언어 유희를 통한 동음 이어를 통한 언어 유희 중요합니다. 너 왜 이렇게 아부 떠니? 선비는 아부쟁이라더니 진짜 아부 떠네 이런 뜻이야. 과연 그렇구나. 너는 평소에 천하의 못된 이름을 다 모아서 함부로 나에게 갖다 붙이다가 이제 급하니까 면전에 아첨을 하는구나. 누가 너를 신뢰할래? 그게 무슨 말이야? 선비들은 호랑이에 대해서 안 좋은 글들 되게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평소에는 그렇게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 다 갖다 쓰더니 이제 내 앞에 있다고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고 지금 니 이제 나한테 아첨하고 니 믿을만한 새끼가 안 되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쉽죠? 물을 천하의 이치란 한 가지다. 범이 실로 악하다면 사람의 본성도 악해.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면 범의 본성도 선할 것이야. 네가 하는 수만 마디의 말들은 우린에서 벗어나지 않고 네가 훈계하거나 공부하는 것도 항상 사과에서 벗어나지 않아. 무슨 말이야? 네가 쓰는 책들은 혹은 네가 평소에 말하는 것들은 입으로는 도를 얘기하고 인륜을 얘기하잖아. 너 좋은 말들만 하잖아. 이해돼? 네가 하는 건 좋은 말들이야. 그런데 도읍일 때 형벌을 받아 코가 베었다거나 발이 잘렸다거나 얼굴이 자자한 채 다니는 이들은 모두 오륜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다.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일까? 인간들은 죄를 짓는다. 죄인을 물고 굵은 동아줄과 처형할 때 쓰는 도끼나 톱날을 날마다 쉴 새 없이 제공해도 거의 악을 막을 수 없다. 무슨 말이야? 인간 세상에는 니들은 말은 그렇게 번지르르 하면서 이해돼요? 오륜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행동은 왜 안 그래? 죄인들이 왜 이렇게 많아? 죄인들 많아가지고 여러분 형벌 도구가 부족할 지경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네 왜 언행 불일치니? 이런 뜻이에요. 범의 집안에는 본래 이런 형벌도 없다. 다시 한번. 야 너네는 이런 형벌 있지. 죄 짓는 사람이 있다는 뜻 아니야? 근데 범은 이런 형벌이 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 인간 세상이 짐승보다 더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인간의 세상이 짐승의 세상보다 못하다. 이로써 보자면 범의 본성이 어찌 사람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들 말로는 그럴듯하게 번지를 하면서 맨날 죄 짓고 있지. 근데 우리는 죄 안 지어서 형벌도 없어. 우리가 니들보다 나은 거 아니야 본성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쉽죠? 범은 나무나 풀을 먹지 않고 벌레나 물고기를 먹지 않는다. 누룩으로 빚은 술과 같이 풍기를 물란하게 하는 것도 즐기지 않아. 자, 인간들이 술을 먹는 것 때문에 풍기를 물란하게 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됐습니까? 새끼를 베거나 알을 품은 하찮은 생물들에게 잔인하게 굴지 않아. 근데 니들은 새끼 벤 것도 잡아가지? 산에 들어가면 노루나 사슴을 사냥하고 들판에서 말이나 소를 사용하되 한 번도 먹고 사는데 급급하거나 음식 때문에 남과 다툰 적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맨날 다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 범의 도의야말로 어찌 광명정대하지 아니한가. 범이 노르나 사슴을 잡아먹으면 너희는 범을 미워하지 않지만 범이 말이나 소를 잡아먹으면 인간은 범을 원수라고 부르지. 무슨 말이야? 니들 생명이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 니들 이득 때문에 우리한테 그러는 거잖아. 이런 뜻이에요. 아니 생명을 중요하게 해가지고 생명을 해치니까 악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으면 우리가 야생동물을 잡아먹더라도 너희들이 나한테 악이라고 해야 되는데 너네 우리 야생동물 잡아먹을 때는 이렇게 얘기 안 하다가 니들 돈에 영향을 주는 것만 이렇게 얘기하잖아. 니들은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여러분? 너네 이득만 중시하잖아. 나 이 어찌 노르나 사슴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은혜가 없으나 말이나 소는 너에게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공로는 이득이에요. 하지만 만약 말이나 소에게 수레를 끄는 노부와 주인을 사모해서 충성을 다하는 정성이 없다면 날마다 도살해서 부엌을 가득 채우면서 쇠풀이나 말의 갈기조차 남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말이나 소가 인간에게 이득되지 않으면 너희들 맨날 이거 잡아먹을걸? 니들 이득되니까 안 잡아먹고 우리가 잡아먹는다고 난리를 피우는 거 아니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도 마침내 또 나의 노르나 사슴까지 침탈한다. 내가 산에서도 먹을 것이 모자라서 들에서도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드니 만약 하늘 세상에서 공평하게 다스려야 한다. 너를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놓아줘야 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야? 야 니들이 우리 것까지 다 잡아먹어서 우리가 없어서 그럼 내가 더 잡아먹을게.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제것도 아닌데도 가지는 것을 도라 부르고 생물을 잔인하게 해치는 것을 적이라고 부른다. 도적과 이해됐습니까? 도적할 때 도적이에요. 도적 알죠 여러분? 도적할 때 도에 제 것이 아닌 것도 가지는 것을 도. 생물을 잔인하게 해치는 것 적. 합쳐가지고 도적이라는 거야. 너희가 하는 짓은 밤낮으로 허겁지겁하면서 팔을 휘두르고 눈을 부릅뜬 채 남의 것을 낚아채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심지어 돈을 형님으로 부르거나 아내를 죽이고 장수 자리를 얻으니 춘추시대에 아내 죽이고 장수 자리에 오른 사람 있어요. 인륜 도덕을 다시 논할 수가 없을 지경이다. 호랑이가 인간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황충에게서 먹을 것을 빼앗고 누에에서 옷을 빼앗으며 벌을 물리치고 꿀을 빼앗지. 자연에서 계속해서 빼앗아가는 모습. 됐습니까? 우리는 먹을 거에 급급하지 않는다 했잖아. 너네는 짐승보다 못해. 이런 뜻이에요. 범은 한번 표범을 잡은 적이 없다. 이는 진실로 같은 무리에게 차원하지 못할 것이 되기 때문. 그런데 범은 노르나 사슴을 잡아먹는데 해를 보더라도 사람은 노르나 사슴을 잡아먹는 것처럼 많지는 않다. 범이 말이나 소를 잡아먹는 것을 해를 봐도 사람이 소를 잡아먹는 것처럼 많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야? 니들이 우리보다 노르 사슴 훨씬 많이 잡아먹고 우리가 심지어 노르 사슴 잡아먹는 것보다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게 훨씬 더 많아. 비판하는 거예요. 북각성생의 경의를 품하게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넙죽 엎드렸고요. 물러나면서 두 번 절하고 살려줬으니까 머리를 거듭 조아리면서 맹자에 아무리 추악하게 생긴 사람도 목욕제기하면 하느님께 제사 드릴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첨하기 위해서 맹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악에 사는 이 천한 선비는 감히 그 아랫자리에서 모시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야? 아직도 아첨을 하는 버릇을 바꾸지 않았어요. 너네 아첨한다고 지랄했잖아. 앞에서 범이. 근데 바꾸지 않았어요. 이에 숨을 죽이고 살며시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만 한참이나 아무런 명령이 없어서 실로 항공에 하며 두 손을 맞잡아 머리에 땅에 닿도록 절하고 나서 범이 사라졌는데도 희화와 웃음을 유발해요. 고개를 쳐주고 새발에 독소리 환하게 밟고 범이 이미 가버렸습니다. 아침에 밭을 갈던 농부가요. 시간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선생님 어째서 새벽부터 들에서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북각선생님이 내 들었노라 하늘이 어찌 높지 않느냐 하지만 감히 몸을 굽히지 않을 수 없고 땅이 어찌 두텁지 않느냐 하면 감히 조심스레 걷지 않을 수 없네. 무슨 말이야? 이거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인용한 거거든요. 여기 나오죠. 들었다라고 이해됐습니까? 자신의 들은 말을 인용하면서 마지막까지 위선을 떨고 있는 허위 의식, 이거 허위예요. 허위를 떨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해됐습니까? 내가 지금 경배하고 있는 거야, 그냥. 마지막
331페이지 보시면요. 풍자소설이에요. 우화소설이고요. 풍자적 비판적. 양반의 위선적인 삶과 인간사회의 부도덕성을 비판합니다. 우화적 수법을 사용해서 주제를 전달하고 인물의 행위를 희화화해서 부도덕한 인간의 모습을 폭로합니다.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인간의 부정적인 삶의 모습을 비판하죠. 범의 역할 보죠. 밑에 작가의식을 대변합니다. 풍자의 주체며 현실 사회의 본질과 모순을 꿰뚫어보며 객관적 관찰자여서 인물의 부도덕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범을 통해 우회적으로 당시의 지배층의 위선과 부도덕한 모습을 풍자하면서 유교사회 지탄도 받지 않고 작품의 묘미와 흥미까지 더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가가 인물이 비판을 해버리면 사람을 야, 너 유교인데 이렇게 하면 돼 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범이 이렇게 하면 웃음을 주면서도 비판을 피할 수 있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고생하셨고요. 자, 푼 거 선생님